스마트폰 게임은 너무 재밌어. 생일을 맞은 지훈이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얘들아, 이것 좀 봐. 나 스마트폰 생겼다. 이걸로 게임도 할 수 있어. 지훈이는 부모님을 졸라 선물 받은 스마트폰을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용사의 모험이라는 스마트폰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참을 떠들었어요. 친구들은 지훈이의 스마트폰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지훈아, 밥 먹어야지. 잠시만요. 지금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지훈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지훈이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에도 항상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아요. 지훈이는 스마트폰 게임이 정말로 재미있어요. 용사와 함께 모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훈아, 술래잡기 하자. 얼른 와. 뭐해, 지훈아, 빨리 와. 나 바빠. 게임머니 모아서 아이템 사야 된단 말이야. 너희들끼리 놀아. 친구들이 아무리 지훈이를 불러도 지훈이는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느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놀지 않아도 게임 속에서 더 많은 재미있는 친구들이 지훈이와 놀아주었으니까요. 지훈이는 요즘 밤에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아요. 밤이 아주 늦도록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수업 시간에는 깜빡 잠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은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학 시간에도 졸았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지훈이를 걱정했지만 지훈이는 꾸벅꾸벅 졸음을 참지 못했어요. 가끔 잠꼬대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라니까요. 너 눈 좀 봐봐. 엄청 빨개. 토끼 같아. 지훈아, 요즘 왜 우리랑 안 놀아? 매일 게임만 하고. 수업 시간에도 요즘 맨날 잠만 자고.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이에게 물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요즘 들어 눈이 좀 침침한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게임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막 영웅의 오랜 적인 대장 악마를 잡으려고 한다고요. 나 게임 좀 하게. 저리 비켜. 으아! 지훈이는 걱정하는 친구를 떠밀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노는 것이 친구들보다 더 재미있었거든요. 당황한 친구들은 입을 삐죽이거나 화를 내며 하나 둘 지훈이 곁을 떠나갔어요. 친구들은 더 이상 지훈이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국어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친구들은 척척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도 선생님 몰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제대로 듣지 않았거든요. 지훈이는 친구들이 다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깐 너무 창피했어. 요즘 친구들이랑 사이도 멀어진 것 같은데. 스마트폰 게임은 오늘까지만 딱 하고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어. 지훈이는 내일부터는 스마트폰 게임을 안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게 되었어요. 조금만 더 하고 내일부터 그만하지 뭐. 조금만 더 하면 레벨이 오르겠는걸?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빨간불인데도 몇 발자국 횡단보도로 내려갔어요. 앞을 보고 다녀야지. 위험하잖아. 달려오던 자동차가 급정거했고 놀란 운전자 아저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훈이도 놀라서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손에서 놓친 스마트폰은 시멘트 바닥과 부딪혀서 화면에 금이 가버렸어요. 나 이제 스마트폰 안 해! 지훈이는 다친 곳이 너무 쓰라려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지훈이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예방 앱을 깔고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등 규칙을 세우고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약속을 잘 지킬 때마다 칭찬나무에 사과 모양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스마트폰을 줄이기로 다짐했지만 재미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항상 눈에 아른거렸어요. 그때마다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짐했어요. 아니야, 참을래. 약속했잖아. 칭찬 사과나무에 사과가 가득 열리면 친구들과 별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지훈이는 밤하늘의 별을 구경하는 상상을 하며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 지워나갔답니다. 요즘 지훈이는 스마트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요. 발명대회에 나가 상도 타고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 알아요? 세상엔 스마트폰 게임보다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같이 놀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은영이가 무척이나 기다리던 현장학습에 가는 날이에요. 어젯밤에는 너무 설레어서 잠도 설쳤어요. 운동장에는 은영이와 친구들이 타고 갈 대형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들아, 차례대로 버스에 타자. 선생님께서 안내하셨어요. 은영이도 줄을 따라 버스에 탔어요. 신이 나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선생님이 들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신나는 것도 좋지만 버스에 타면 꼭 안전띠를 매야 해. 은영아, 안전띠 맸어? 응, 줄이 꼬이지 않게 매는 거 맞지? 안전띠를 맸는지 친구들은 서로 챙겨줬어요. 안전띠까지 맸으니 이제 정말로 출발! 숙소에 도착했어요. 신나서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내리려는데 뿌앙 하며 오토바이가 갑자기 은영이 앞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은영아, 위험해! 뒤에서 바로 선생님이 은영이를 붙잡으셨어요. 깜짝이야. 휴,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에요. 은영이도 선생님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입소식이 끝나고 은영이는 친구들과 짐을 풀러 방에 들어갔어요. 개구쟁이 은영이는 옆방에 누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베란다로 나가 옆방을 들여다보았어요. 베란다로 옆방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마, 위험해. 떨어지면 크게 다쳐. 경훈이가 말렸어요. 위험하니까 이런 장난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나가기 전에 복도에서 도시락을 챙겨서 나오라는 선생님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은영이도 준비해온 도시락을 챙겼어요. 지금 바로 먹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은영이도 다른 친구들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갔어요. 숲에 가서 먹을 도시락을 챙겨서 1층에 모인 친구들과 선생님은 산 위로 올라갔어요. 선생님, 배고파요. 조금만 참으면 금방 도시락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공기가 왜 이렇게 서늘하지? 산 아래서는 더웠는데 위로 올라가니 조금 쌀쌀하게 느껴졌어요.
웃옷을 하나 챙길 걸 그랬나 봐요. 숲을 걷다가 아래로 멋진 경치가 보이는 빈터에 도착했어요. 다들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둘러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은영이도 아침에 싸온 김밥을 꺼냈어요. 그런데 오는 동안 더운 날씨에 상해버렸는지 김밥 맛이 이상했어요. 배고픈데 어쩌지? 간식으로 싸온 샌드위치인데 이거라도 먹어. 울상이 된 은영이에게 옆에 있던 슬기가 샌드위치를 나누어 주었어요. 점심을 먹고 은영이와 친구들은 들꽃과 나무를 관찰했어요. 봄을 찾기도 하며 즐겁게 지냈어요. 이제 내려갈 시간이어요. 누가 빨리 내려가나 내기하자. 은영이는 친구들과 내리막길을 뛰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깨진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선생님이 달려와서 피가 멈추도록 무릎을 손수건으로 묶고 다리를 위로 들어주셨어요. 물놀이 할 때 지켜요. 물놀이 하기 전엔 꼭 준비 운동을 합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차례대로 물을 묻힌 다음에 물에 들어갑니다. 수영하다가 몸에 소름이 돋거나 피부가 당길 때는 휴식을 취합니다.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위험하니 피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소리쳐서 알리고 함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물에 젖은 바닥은 미끄러우니까 뛰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수영하지 않습니다. 수영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무리한 행동을 하면 위험합니다.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놀이는 안전요원이 보는 곳에서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는 그림 연결하기. 소라, 개 가족이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장학습 둘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은 신나는 래프팅을 하는 날이에요. 래프팅하러 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나왔어요. 차가 저 멀리서 오니까 빨리 건너가야지. 은영이는 빨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빵빵! 멀리서 달려오던 차가 은영이 앞에서 급정거했어요. 은영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훨씬 빠르게 달려왔던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래프팅을 하기로 한 강가에 도착했어요. 안전모를 쓰고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 둘 구령에 맞춰 준비 운동을 했어요. 은영이는 래프팅을 하다가 배를 젓는 기다란 패들로 칼싸움을 시작했어요. 물이 튀어올라서 옷이 젖고 보트가 흔들렸어요. 뒤에 탄 친구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마 은영아, 보트가 흔들리잖아. 어느덧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어요. 강당에 모여 촛불을 켜고 소원을 말하는 촛불 의식을 했어요. 말썽꾸러기 은영이가 켜진 촛불에 종이를 대고 불장난을 했어요. 다행히 선생님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말렸어요. 불장난하다가 진짜 큰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조용히 타이르셨어요. 은영이는 잘못을 뉘우치고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어느새 현장학습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짐을 챙겨 나오는데 갑자기 은영이의 코에서 코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우와, 코피 난다. 은영아, 놀라지 말고 일단 여기 앉아서 몸을 앞으로 숙이자. 의자에 앉아서 코피를 멈출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집으로 가기 전에 근처에 있는 갯벌에 들렀어요. 여러분, 저기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골로 가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어요. 우와, 이 조개 무늬 좀 봐. 밀짚 모자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은영이는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열심히 관찰했어요. 현장학습을 마친 은영이와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정말 재미있었지? 잘 가. 내일 보자. 친구들과 인사한 은영이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조심 횡단보도를 건너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은영이는 즐거웠던 현장학습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즐거웠지만 장난을 치다가 위험했던 순간도 많았어요. 매사 안전에 주의하면 더 즐거운 현장학습이 될 거예요. 나쁜 비밀이 생겼어요. 햇살이 좋은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산호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요. 다녀왔습니다. 산호 왔니? 시무룩한 산호의 표정을 보니 오늘 산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산호야, 무슨 일 있었니? 엄마의 말에도 산호는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어요.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앞에 두고도 쳐다보고만 있네요. 엄마는 산호 편이니까 산호의 고민을 도와주고 싶은데 말해줄 수 없을까? 산호는 한참을 고민하다 엄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산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엄마, 오늘 집으로 오는 좁은 골목에서 이웃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좁은 골목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조금 무서웠지만 난 우리 동네 길도 잘 알고 빨리 집에 오고 싶었거든요. 산호구나. 집에 가니? 네, 안녕하세요. 산호야, 아저씨 좀 도와줄래? 아저씨네 잠깐 들렸다 가렴. 엄마가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저씨는 산호도 알고 아빠, 엄마랑도 친구잖아. 이웃집 아저씨는 아는 사람이니까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저씨네 집으로 갔어요. 이야, 산호 키가 많이 컸구나. 어디 고추도 얼마나 컸는지 아저씨가 한번 볼까?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며 내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바지를 꽉 잡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안 돼요! 너무 창피하고 싫어서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억지로 나를 안아서 고추를 만지고 뽀뽀를 했어요. 나는 아저씨가 나를 만지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크게 소리쳤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옷이나 팬티를 몰래 숨기지 않아요. 엄마의 팁. 추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증거물을 보존하세요. 바로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요. 엄마의 팁. 속상한 마음에 야단치지 마세요. 아이가 죄책감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씻지 말고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요. 엄마의 팁. 가능한 한 빨리 아동 성폭력 관련 기관이나 가까운 병원에서 필요한 상담과 진료를 받으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그림으로 그리거나 녹음을 해둬요. 엄마의 팁. 아이가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묻거나 다그치지 마세요. 나만 보는 소중한 곳은 어디일까요? 왜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보면 안 되나요? 어른이 되면 아기를 만드는 중요한 곳이에요. 나의 소중한 몸은 아무나 만지거나 보면 안 되는 내 것이에요. 스티커 옷을 입혀서 모모와 산호의 소중한 곳을 가려주세요. 소중한 곳을 가리키는 이름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이럴 때 싫다고 말해요. 내 몸의 중요한 곳을 억지로 보려고 하고 만지거나 만지려 하는 행동 모두 성폭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잠지, 고추, 가슴 등을 만져달라고 하거나 보여주는 것도 나쁜 행동이에요. 잠지나 항문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행동은 성폭력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몸의 중요한 부위들을 부비거나 빠는 것 모두 나빠요.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신체 부위나 성적인 말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도 성폭력이에요. 성기나 가슴과 같은 중요한 부위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더듬거나 만져 이상한 기분이 든다면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아저씨가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사납게 말했어요. 이놈! 어른한테 그러면 못 써! 아저씨는 산호가 예뻐서 그러는 거야.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이야. 엄마한테 말하면 아저씨가 때려줄 거야. 나는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뛰어왔어요. 산호의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산호가 매우 무서웠겠구나.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아저씨는 아빠 엄마랑 친한데 나한테 왜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섭게 생기고 모르는 사람만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이웃집 아저씨가 산호의 몸을 만졌으니 나쁜 어른이지 산호의 잘못이 아니야. 오늘처럼 누군가 강제로 산호의 몸을 만지려고 하면 큰 소리로 싫다고 말해야 해.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거절해도 괜찮아. 누군가 너를 억지로 안으려고 하면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 힘을 주고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렴. 산호는 아빠에게도 아저씨와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빠,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아저씨랑 약속한 비밀을 말하면 우리 집에 와서 엄마랑 아빠랑 다 때려주겠다고 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치면 어떡해요? 나는 너무 무서워요. 아빠는 산호의 이야기를 침착하게 다 듣고 나서 산호를 안고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아주 용기 있게 잘 말해줬어. 너를 아프고 무섭게 하는 나쁜 비밀은 지킬 필요가 없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내가 나쁜 아이가 되지는 않아. 아빠 엄마가 산호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무섭지 않아요. 초콜릿 케이크도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 우리 다 같이 맛있게 먹자. 산호네 가족은 앞마당으로 나가 케이크를 먹기로 했어요. 산호는 콩닥콩닥 뛰었던 무서운 마음이 바람에 다 날아가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물원에서 지켜요. 오늘은 행복유치원 친구들이 동물원을 견학하는 날이에요. 동물원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어제 우리가 배운 것 잊지 않았죠? 무엇에 대해 배웠나요? 동물원 안전수칙이요. 즐거운 견학이 될 수 있게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네. 일일 안전지킴이가 된 보은이와 찬소리도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두 함께 원숭이를 보러 가는 길에 키가 큰 기린이 둘이 눈에 보였어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기린이다. 둘이야, 혼자 가면 안 돼. 혼자 다른 길로 가려는 둘이를 보은이가 붙잡았어요. 선생님과 친구들도 둘이를 불렀지요. 선생님과 친구들을 놓치면 미아가 된다고 배웠잖아. 미아가 되면 이렇게 해요. 혼자 다른 곳을 보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놓쳐서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었다면 길을 잃은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호자가 데리러 와요.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 길을 잃었을 때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아가 되었을 경우 보호자를 빨리 찾기 위해서 부모님 연락처를 외워요. 연락처를 외우지 못하면 메모지에 부모님과 선생님 등 보호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두고 도움을 요청할 때 보여주면 좋아요. 만약 길을 잃은 장소에서 기다려도 보호자가 오지 않는다면 멀리 이동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요. 예를 들어 안전요원이나 사육사, 그리고 옷에 이름표를 달고 있는 상점 직원에게 길을 잃었다고 도움을 요청해요. 길을 잃은 장소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호자를 찾아주겠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같이 보호자를 찾으러 가자고 몸을 잡거나 만지려고 하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멀리 떨어져요. 경훈이가 사탕을 들고 원숭이 우리 앞에 갔어요. 원숭이가 경훈이의 손에 들려진 사탕을 보고 다가왔지요. 사탕이 먹고 싶어? 경훈이가 원숭이에게 사탕을 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여유롭게 놀고 있던 원숭이들의 관심이 경훈이에게 집중됐어요. 경훈아, 사탕을 주면 안 돼. 찬소리가 경훈이를 말렸어요. 참, 어제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깜빡했어. 경훈이는 찬소리 덕분에 어제 배웠던 안전수칙을 떠올렸어요. 동물에게 먹이를 줄 때 꼭 지켜요. 동물원에서 먹이를 줄 때는 먹이를 보고 흥분한 동물이 달려들 수도 있으므로 사육사나 어른과 함께 줍니다. 먹이를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동물들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정해진 식단이 있답니다. 맹수에게 먹이를 줄 때는 꼭 도구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손도 맹수에게는 맛있는 먹이로 보입니다. 동물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건을 던지면 위협을 느낀 동물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고 물건을 먹이로 생각해서 삼킨 동물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다정이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양떼가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 모자. 다정이가 손을 뻗어 모자를 주우려고 하자 보은이가 뒤에서 다정이를 안았어요. 다정아,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해. 그치만 내 모자가... 다정이가 울먹였어요. 울타리 안으로 물건이 떨어지면 우선 선생님께 말씀드려야지. 보은이가 안전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10월 22일 화요일, 날씨 해님. 제목, 울타리에서 떨어져서 관람해요. 1. 울타리에 올라타거나 울타리 너머로 손이나 발 등 몸의 일부분을 넣으면 동물이 먹이로 알고 공격할 수 있어요. 2. 사진을 찍을 때 울타리에 너무 가까이 가면 동물에게 공격받을 수 있어요. 3. 울타리 안으로 물건이 떨어지면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4.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구역으로는 절대 가지 않아요. 10월 22일 화요일, 날씨 해님. 사파리 관람 시 꼭 지켜요. 1. 안전벨트를 착용해요. 2. 문의 잠금 장치를 꼭 확인해요. 3. 창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4. 창문을 열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아요.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 눈앞이 번쩍번쩍하고 카메라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자꾸 눈이 감기고 너무 피곤해요. 잠을 깨우면 화가 많이 나요. 이빨이 썩고 배가 자주 아파요. 쉿! 자는 동물을 깨우지 마세요. 과자나 짜고 단 음식, 풀은 먹이가 아니에요. 사진을 찍을 때는 플래시 기능을 꺼주세요.
우와, 말이다. 말 안녕? 여기 좀 봐. 말을 좋아하는 준호는 신이 나서 인사했지만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풀을 뜯기 바빴지요. 야! 심통이 난 준호가 말에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말이 머리를 흔들며 투레질만 하고 다가오지 않자 준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준호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난 말이 달려와 준호를 공격할 것처럼 위협했어요. 사육사의 노트.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동물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 중 특히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을 알려줄게요.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동물이 흥분해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관람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답니다. 동물의 몸을 만지거나 때리는 행동. 털이나 꼬리를 잡아당기는 행동도 동물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막대를 휘두르는 등 동물을 위협하는 행동.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낀 동물이 강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난 말 때문에 놀라 넘어진 준호가 손을 다쳤어요. 울음이 터진 준호를 선생님과 보은이가 의무실로 데려왔어요. 이만하길 다행이구나. 화가 난 동물이 공격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단다. 의무실 선생님이 보은이와 준호를 안심시키고 타이르듯 얘기했어요. 다시는 동물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치료를 받던 준호가 말했어요. 즐거운 동물원 관람이 끝났어요. 동물원 관람을 모두 마친 뒤에는 혹시 모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깨끗하게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습관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에요. 아직 손을 안 씻은 친구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요.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행복유치원 친구들은 손을 씻기 위해 줄을 서서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았는지 서로 얘기했어요. 보은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목욕한 뒤 옷을 갈아입었어요. 엄마, 오늘 진짜 곰돌이를 봤어요. 보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곰을 봤구나. 어땠어? 처음에는 너무 커서 무서웠는데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괴롭히지 않았더니 하나도 무섭지 않고 귀여웠어요. 보은이와 엄마는 하하호호 웃으며 오늘 동물원에서 배운 안전수칙에 관해 얘기했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찾아왔어요. 콜록콜록 뿌옇게 흐리고 답답해 보이는 하늘. 왜 그런 것일까요? 봄마다 찾아오는 황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세먼지가 찾아왔기 때문이래요. 지금부터 황사와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찾아왔을 땐 어떻게 해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황사는 어떻게 오게 될까? 날씨가 건조해지는 봄이 되면 중국과 몽골의 여러 사막, 황토지대 같은 곳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물을 머금지 못한 땅의 가벼운 모래먼지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게 돼요. 높이 날아오른 모래먼지들은 바람을 타고 먼 우리나라까지 찾아오게 되죠. 최근에는 중국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서 점점 더 많은 먼지가 우리나라로 찾아오고 있어요. 바람을 타고 올라간 모래먼지들은 먼 우리나라까지 찾아와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현상을 황사라 부르고 있어요. 황사의 모래먼지는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태양빛을 차단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시야를 흐리게 하여 비행기 사고 발생률을 높이기도 해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황사 속의 미세먼지가 사람들 몸에 들어가 건강을 해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미세먼지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는 황사 속에도 들어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만들어지기 쉬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를 말해요. 사람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미세먼지는 최근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조심해야 해요. 미세먼지는 공장의 매연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매우 해로운 오염 물질이에요. 크기가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아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질병의 원인이 돼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건강한 어른들보다 먼지들로 인해 생기는 나쁜 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병들은 무엇일까? 황사와 미세먼지는 눈에 들어가 결막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부에 침투해 다양한 알레르기와 피부염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특히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코와 기관지를 뚫고 폐 속으로 쉽게 들어가서 천식과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먼지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일기예보를 통해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근에는 미세먼지 예보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세한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다면 기상청으로 직접 전화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방법. 뉴스를 통해 확인하자. 부모님께 날씨를 물어보거나 텔레비전, 라디오 뉴스를 통해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아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자. 기상청,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 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상청 www.kma.go.kr, 환경부 www.airkorea.or.kr. 전화통화로 확인하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을 땐 기상청으로 전화해서 일기예보를 알아봐요. 기상청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1. 황사와 미세먼지가 찾아왔다면 으쌰으쌰 공부도 집에서, 하하하하 까르르르르 친구와 즐거운 놀이도 집에서. 일기예보에서 황사가 찾아왔다고 말하거나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소식을 전할 때는 나쁜 먼지로부터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날씨가 맑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들을 주의해야 해요. 외출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득한 바깥으로 외출을 해야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알록달록 색칠하고 적어볼까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찾아왔을 땐 먼지가 입안이나 피부에 닿아 병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적합한 복장을 갖추고 외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3명의 아이들을 색칠하고 무엇을 착용했는지 적어보아요. 외출 시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눈과 피부, 호흡기를 보호해주는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왜 필요할까요? 1. 숨쉬는 호흡기를 보호해요. 마스크를 끼면 입과 코로 들어오는 나쁜 먼지를 막아주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인지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2. 피부를 보호해요. 긴 소매 옷을 입으면 피부에 먼지가 닿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염과 알레르기 같은 피부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3. 눈을 보호해요. 보호 안경을 쓰면 눈으로 들어오는 먼지를 막을 수 있어 결막염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어요. 4. 두피를 보호해요. 모자를 쓰면 머리에 나쁜 먼지가 닿아서 생기는 탈모,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세와 두피에 생기는 병들을 막을 수 있어요. 뽀득뽀득.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나쁜 먼지가 묻어 있을 수도 있어 몸을 씻어요. 얼굴에 묻은 먼지도 뽀득뽀득, 손과 발에 묻은 먼지도 뽀득뽀득. 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치카치카. 몸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먼지들을 없애기 위해 양치질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꿀꺽꿀꺽. 많은 물과 비타민이 가득한 차를 마시면 이미 몸속으로 들어간 먼지가 몸에 나쁜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창문을 닫자. 창문들이 열려 있는 건 아닐까요? 외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문이 열려 있다면 집 안으로 먼지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쁜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이 닫힌 집에선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로 실내 공기와 습도를 쾌적하게 조절해요. 포장되어 있었을까? 실외에서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은 나쁜 먼지들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해요. 깨끗이 씻은 음식일까? 황사나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같은 농수산물은 더욱 여러 번 씻어 먹어야 해요. 손은 깨끗이 씻었을까? 음식을 먹거나 만지기 전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손에 묻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확인해요. 황사가 지나갔다면 일기예보에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안전하다는 소식이 들리면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고 탁해졌을지 모르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주세요. 더러워졌을지 모를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먼지 오염된 옷들은 깨끗이 세탁해 입어요. 바깥에 있었던 물건들도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